무궁화 신탁에서 후원하는 2022 KBF 바둑리그 중계 시작합니다. 박경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규리그의 마지막 라운드인 11라운드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모든 팀들이 성적표를 확인할 시간이 왔네요. 확인해야죠. 이제 정말 다 끝났는데 이 11라운드까지 치러진 시점에서도 아직까지도 포스트 시즌 6개 팀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11라운드 너무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럼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하고요. 자, 정규리그 11라운드까지 진행이 되는데 오늘 11라운드를 보내드립니다. 포스트 시즌은 정규리그 상위 6개 팀이 스텝레더 방식으로 토너먼트를 펼칩니다. 네, 선수 구성은 주전 선수 남자 3명, 여자 2명, 총 5명이고요. 후보 선수는 남녀 1명씩 총 2명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30초 초읽기 3회입니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 상금 2,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10라운드까지의 순위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 이붕장학회는 1등을 확정 지었는데 이 나머지 선수들 인천 SRC까지는 6승 4패의 성적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아니거든요. 네, 평창팀, 부천팀, 대구팀, 인천팀까지 이 4팀이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치게 될 텐데 마지막에 웃게 될 팀이 어느 팀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정규리그의 마지막 라운드인 11라운드의 대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SRC의 팀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만났고요. 대구바둑협회는 경남 함양산삼팀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서울 푸른돌은 충청북도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라남도와 경기도팀이 맞붙게 됐고요. 평창팀과 부천 판타지아팀, 그리고 아산 SG 아름다운 CC팀과 부산 이붕장학회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결은 평창팀과 부천팀의 대결입니다. 자, 현재 성적을 보시면 6승 4패로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팀이거든요. 이 두 팀의 대결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 여부가 정해지겠습니다. 그야말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됐고요. 이 두 팀 간의 승자팀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할 거고 패자팀은 이제 탈락을 할 거다 보니까 정말 이 두 팀 선수 모두들 사력을 다해서 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선수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평창팀의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부천팀에서는 장윤정 선수의 활약이 좀 돋보이네요. 네, 확실히 장윤정 선수가 팀을 이 위치까지 잘 이끌어오고 있고 그렇기에 장윤정 선수가 혹시라도 이 대결을 패배하게 된다면 부천팀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결은 임지혁 선수와 심혜솔 선수의 대국입니다. 임지혁 선수는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아마바둑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최강자 위치에 있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상대하는 심혜솔 선수가 얼마나 좋은 내용으로 승부를 펼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임지혁 선수와 심혜솔 선수의 대국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22) 무궁화 신탁배 KBF 바둑리그. 자, 평창에서 이어집니다. 이제 정말 가을인 것 같아요. 네, 단풍이 참 보기 좋네요. 가을이 온 강원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이 되겠고요. 마지막 라운드인 만큼 관계자분들 더욱더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대진표를 보면서 서로 개인 순위도 좀 살펴보시는 것 같고 팀 순위도 살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도 포스트 시즌의 행방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팀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결과표를 보고 있고요. 네. 자, 이제 9라운드와 10라운드는 결과가 모두 나왔고요. 11라운드만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오늘 라운드가 끝이 나면 이 트로피의 주인이 가려지겠죠. 여자 다승상 그리고 남자 다승상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트로피이다 보니까 선수들 욕심이 꽤 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 트로피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정말 예쁘고요. 이 개인 다승도 마지막까지도 지금 혼전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선수가 가져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계속하고 있는 선수들 모습입니다. 송예슬 선수, 여자 다승왕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선수고요. 전유진 선수, 현재 여자 다승왕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홍세영 선수, 당연히 강력한 다승왕 후보가 되겠죠. 네. 홍세영 선수 조금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한판 지고 다시 승리를 거두면서 다승왕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김정현 선수, 엄동건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송웅석 감독이 선수들의 대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독님들도 지금은 너무 초조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죠. 인천팀의 대국 모습이고요. 대진표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결, 평창팀과 부천팀의 대결입니다. 현재 6승 4패로 동일한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들의 대결이고요. 자, 부천 판타지아 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근영, 홍명세, 심혜솔, 장윤정, 김지수 선수가 속해 있습니다. 일단 장윤정 선수의 성적을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올 시즌 정말 잘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천 판타지아 팀도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선 겁니다. 장윤정 선수가 이끌면서 부천팀 현재 6승 4패, 마지막 라운드 승리를 한다면 포스트 시즌 진출이 유력합니다. 반면에 심혜솔 선수와 김지수 선수의 성적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상대를 하고 있는 평창팀 선수들 모습입니다. 평창팀 선수들은 좀 어떤 선수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일단은 최우수, 임지혁, 이선아 선수가 좀 균형 있게 고루고루 준수한 성적을 거둬주고 있고 문유진 선수가 조금 아쉬운 성적이네요. 일단은 주니어 선수들 중에서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임지혁 선수가 속한 팀인 만큼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하필 이렇게 같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두 팀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11라운드 임지혁 선수와 심혜솔 선수의 대국입니다. 심혜솔 선수가 조금 부진했었는데 이번 라운드에서 좀 확실히 그 부진을 씻어야겠어요. 네, 씻어내면 참 좋은데 일단은 또 상대가 워낙 강자거든요. 심혜솔 선수는 상대 의식하지 않고 본인의 바둑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임지혁 선수 최근 이 아마 무대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주니어 랭킹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네, 현재 리그 성적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네, 최근의 기세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아쉬운 성적이지만 포스트 시즌에 올라간다면 확실히 또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스트 시즌 진출 여부가 갈린 한판입니다. 임지혁 선수와 심혜솔 선수의 대국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심혜솔 선수의 흑, 임지혁 선수의 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현재 임지혁 선수는 6승 4패, 그리고 심혜솔 선수는 3승 7패의 성적인데요. 심혜솔 선수가 다소 부진한 모습이죠. 네, 심혜솔 선수도 영구생 1조까지 밟아본 선수고요. 이 선수가 이번 시즌 현재 3승 7패지만 사실은 좀 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조금 부진합니다. 반면에 임지혁 선수도 6승 4패로 나름 준수한 성적이지만 현 시점에서 아마바둑계 거의 최강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좀 아쉽죠. 임지혁 선수 최근에 정말 가장 핫한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특히 올해 부산시장배를 우승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펼쳐졌던 노사초배에서 오픈 최강부 4강에 오르면서 이번 달 랭킹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네. 현재 주니어 랭킹 3위까지 포진을 하게 됐고 이 선수 저번 시즌에도 내셔널리그에서 12승 3패로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거뒀던 선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최강자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지혁 선수 지난 시즌 12승 3패의 성적으로 공동 다승 1위를 차지했던 선수고요. 자, 올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제 울산팀으로 참가를 했는데 정말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해줬어요. 그쵸, 임지혁 선수는 현 시점에서는 어느 팀을 가도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낼 선수고요. 이 선수가 2라운드에서 홍세영 선수와 맞붙었었는데 만약에 임지혁 선수가 그 대결을 이겼으면 이 두 선수의 흐름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임지혁 선수도 연승을 이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특히 이번 시즌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엄동건 선수에게 직전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뒀죠. 자, 심해솔 선수가 3승 7패로 다소 좀 성적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긴 선수들을 보면 최한영, 백운기, 박정원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일단 9라운드, 10라운드를 승리한 선수이기 때문에 좀 시동이 늦게 걸린 게 아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늦게 몸이 풀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저력이 있는 선수고요. 임지혁 선수가 객관적인 전력상 앞선다고는 하지만 이 대결 그렇다고 해서 임지혁 선수가 방심할 만한 대결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팀의 성적으로 조금 짚어보자면 평창팀 9라운드와 10라운드 홈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패점을 안 왔거든요. 네, 평창팀 지금 흐름이 좋지 않죠. 그러면서 6승 4패. 반면에 부천 판타지아는 6승 4패 동일한 성적이긴 하지만 8라운드, 9라운드, 10라운드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부천팀이 사실 리그 중반 시점에는 약간 좀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불씨를 제대로 살려놨고요. 지금 마지막 라운드까지 승리를 거둔다면 포스트 시즌 진출에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임지혁 선수와 심해솔 선수 확실히 최근 컨디션으로 본다면 좀 차이가 나는 대결인 것 같은데 일단 최근 흐름이라는 게 또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선수의 흐름도 있고 팀의 흐름도 있고 일단 심해솔 선수는 부천 팀도 그렇고 개인 스스로도 그렇고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대국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백이 우하 부근을 눈목자 간격으로 다가오자 최근 많이 등장하는 모양을 정비하는 수법이죠. 심해솔 선수 붙여두고 간명하게 이곳까지 호구를 쳐서 정리를 해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흙의 모양이 조금은 옹졸해 보이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동시에 이곳을 다가오는 곳과 이곳을 침투하는 것 맛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 지켜두는 수가 한 수 가치가 더 있게 됩니다. 임지혁 선수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느껴지시겠지만 최근에 머리를 많이 길렀더라고요. 그렇네요. 머리가 정말 긴데요. 약간 그 예술인들. 저는 테리우스 생각했는데. 많이 다르네요. 느낌이. 임지혁 선수가 지난해 또 아마추어 선수들이라면 모두 욕심을 낼 만한 대회인 더경배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그쵸, 누구나 욕심 낼 만한 시합이죠. 아마추어 시합 중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최고 규모의 시합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기룡전이라는 시합이 또 굉장히 큰 규모로 신설이 됐죠. 자, 큰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임지혁 선수 확실히 올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사초배 또 오픈 최강부 4강까지 진출을 했는데 결국에는 4강에서 대회 우승자인 권유진 선수에게 패배를 해서 아쉽게 탈락하기는 했지만 프로들과 같이 참가를 해서 그 무대에서 4강까지 진출했다라는 게 보통 선수들이 이룰 수 있는 성적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일부 프로 기사들이 임지혁 선수는 거의 프로 수준의 선수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평가를 받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선수입니다. 자, 우상 쭉 붙여가면서 수순 진행이 됩니다.
네, 백이 이곳을 붙여오는 수는 많이 등장하는 상용 수법인데 지금처럼 흙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 협공에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젖혀서 응수를 해두는 게 무난하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시켜두면 이곳을 띄워두는 순간 다음에 여기 코 붙여서 이 백돌 두 점을 잡는 것과 동시에 이곳을 찌르고 또 이 두 점을 잡아가는 수법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싸워가는 게 좀 더 편한 싸움이고요. 그렇게 되면 백도 계속해서 복잡하게 이곳을 침투해서 싸움이 펼쳐질 텐데 아무래도 심해솔 선수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진행을 좀 피한 듯한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심해솔 선수는 또 어릴 때부터 박경근 해설위원이 좀 보셨잖아요. 그렇죠. 기풍은 좀 어떤가요? 심해솔 선수는 그렇게까지 치열한 바둑을 구사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좀 부드럽고 균형 감각이 좋은 느낌이 드는 선수고요. 임지혁 선수의 바둑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해서 제 느낌에는 뭔가 좀 상반된 바둑을 구사할 것 같거든요. 느낌으로는 임지혁 선수 좀 치열한 기풍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치열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지금 생긴 걸로 판단하신 건가요? 단순 제 느낌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대국 내용 어떤 식으로 펼쳐갈지. 일단 최근 컨디션이 좋은 선수인 만큼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도 좀 주의 깊게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프로 기사들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선수라면 이 선수 분명히 수준이 그만큼 높은 선수라는 게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만큼 대국 내용도 기대가 됩니다. 부천팀이 사실 첫 투어에서 1승 3패의 성적을 거뒀었는데 뒷심이 정말 좋아요. 네, 3연패를 하다가 4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뒀죠. 그 한 번의 승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 결국에는 이 11라운드 최종 라운드에서 포스트 시즌을 앞둘 수 있을 만큼의 위치까지 올라서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 평창팀 이번 투어가 평창에서 진행되는 만큼 좀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지금 평창팀 선수들이 아무래도 홈그라운드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부담감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선수들은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승부 한 판 한 판에 집중해서 몰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우상 쪽 정리가 되었고 좌상으로 향합니다. 양걸침을 선택했네요. 네, 지금 백이 이곳을 중앙으로 한 칸 뛰어가는 행마를 선택을 했는데 흑도 이 장면에서는 바로 여기를 건너 붙여서 이 귀에 백도를 확실하게 잡아두는 선택이 좀 더 괜찮았고요. 그렇기에 백도 중앙으로 한 칸 뛴 수로는 냉정하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서 지키는 게 괜찮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실전적인 수죠. 일단은 그래도 항상 이렇게 빈기, 양걸침을 해가는 이 수는 항상 큰 곳이죠. 아직까지는 선수들의 기풍을 파악할 만한 수들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불가능한데요. 일단 임지혁 선수의 기풍을 보려면 뭔가 선택의 기로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도 임지혁 선수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 퍼포먼스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 선수의 바둑 내용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기대가 크고 심해솔 선수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도장 생활을 같이 했지만 이 선수의 바둑을 실제로 보는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네. 그렇기에 이 선수의 대국 내용도 기대가 됩니다. 심해솔 선수가 정말 어리고 거의 바둑 처음 시작했을 때 도장에 이르게 오면서 예쁨을 많이 받았었죠. 네. 워낙에 또 귀여움을 많이 받을 만한
외모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왕자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저는 바둑계 임시완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뭔가 어울리는 듯 하네요. 자, 일단은 좀 무난하게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평창 투어 선수들이 조금 만족감이 높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 투어가 종료되고 선수들 SNS를 보는데 계속해서 모든 선수들이 소고기 먹는 걸 많이 올리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강원도 하면 소고기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하면 소고기죠. 근데 그만큼 이제 팀에서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선수들 오랜만에 기름칠 많이 했겠네요. 아, 소고기는 말씀 듣자마자 좀 군침이 도네요. 이번에 보니까 선수들이 하루 전날 먼저 가서 투어를 좀 한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누구나 좀 그런 마음은 들죠. 사실 당연히 시합을 위해서 갔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좀 기분 전환을 하는 느낌도 있어서 하루 전에 일찌감치 가서 좀 컨디션 관리도 하고 오랜만에 좋은 공기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게 다 또 일종의 컨디션 관리죠. 네. 늘어가는 수에서 크게 움직임이 생깁니다. 네, 늘어가는 수는 많이 종종 등장하는 수법인데 일단은 지금도 그냥 무난하게 정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진행이라고 봐야겠죠. 이 진행을 선택해 가는 게 지금도 정수였다라는 뜻입니다. 심해솔 선수는 이곳에 흑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상변 쪽에서 자리를 잡는 선택을 했는데 결국엔 그 선택이 그다지 찬성을 받지는 못한 거고 흑이 이렇게 귀에서 자리를 잡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순간 이 좌변의 흑돌들이 백의 공격 대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에 백의 그래프가 조금은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심해솔 선수의 판단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좀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인데요. 결국 이 KBF 바둑리그에서 마지막까지 가야 순위가 확실히 정해지더라고요. 네,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제 느낌에는 벌써 최종 라운드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 3번의 투어 만에 끝나는 게 그리고 이 선수들의 대국을 더 이상 또 이번 시즌에는 볼 수 없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네. 그만큼 또 포스트 시즌에 대한 기대가 크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 라운드가 짧았던 만큼 좀 기세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단기간 레이스는 기세가 정말 크게 작용하죠. 네, 사실 마지막 라운드 되면은 한 팀은 상당히 중요한데 다른 한 팀은 사실상 순위와 관계가 없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 6승 4패의 두 팀이 만났어요. 네. 정말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고요. 지금 흑이 밀어갔는데 네. 이수로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교환을 하고요. 이교환이 되는 순간 상변 쪽은 흑이 기분 좋게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이러고 나서 이 좌변은 보살펴 줄 때 치받아서 보살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백은 위로 늘게 될 텐데 젖히고 호구쳐 두는 것만으로도 알기 쉽게 살게 되죠. 지금 이런 악수 교환이 왜 가능하냐면 이미 이곳에 흑돌이 위치하면서 충분히 견제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앙 부분이 백의 형태 자체가 엷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적인 진행이 좀 더 낮고 상대에게 불편함을 안겨줄 수 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의 배석에서는 치받는 교환을 다 했어도 좋았군요. 평소라면 좀 악수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네. 그만큼 이렇게 배석에 따라서 올바른 진행을 선택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흑이 밀어갔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이어서 정리를 하는 게 한눈에 또 들어오고 백으로서도 너무 편한 진행입니다.
정말 이번 시즌 순식간에 흘러간 것 같습니다. 박경근 해설위원은 또 1라운드부터 이제 처음 보시는 거였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대구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제가 프로에 입단한 지 올해가 11년 차인데 그래도 제가 아마바둑 생활을 아예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아마바둑에서 느꼈던 승부 호흡 그런 거를 또 오랜만에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반갑고 재밌었습니다. 조금 전 이 아마추어 선수들의 승부 호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프로 기사들의 승부 호흡과는 또 느낌이 다른가요? 제가 항상 좀 느끼는 건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승부 호흡이 묘하게 다르거든요. 뭔가 좀 더 야생의 느낌이 드는 아마추어 선수들이요. 훨씬 좀 더 바둑으로 단순 비유를 해봤을 때는 훨씬 실전적인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훨씬 더 치열하고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런 것들이 저는 항상 좀 감명 깊고 보기 좋게 느꼈었어서 특히나 이번 KBF 바둑리그 정규리그 정말 재밌게 봤고요. 포스트 시즌이 더 기대가 됩니다. 또 포스트 시즌부터는 저희가 선수들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잖아요. 네. 훨씬 재밌을 거예요. 네. 지금 그래프가 생각보다 크게 기울었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네, 그 이유는 흙이 중앙 부분을 하나 보살펴준 수 때문에 발생한 건데 일단은 흙의 선택지가 상변을 보살펴주는 것과 중앙을 향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변을 단순 보살펴줬다면 백에게 2점 머리는 허용을 했겠죠. 하지만 흙도 젖혀서 끊기더라도 후 붙여서 수습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중앙을 선택하고 싶었다라면 늘기보다는 한 칸을 뛰는 게 보다 정확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처럼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고 나서 흙이 건너가게 되면 치받더라도 건너가서 이 한 점이 장문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흙돌이 이곳에 없고 늘어져 있기 때문에 장문으로 잡히죠. 그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기에 흙돌이 애초에 여기가 띄어져 있었다면 백도 단수를 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형태가 정리되는 차이가 좀 컸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차이가 생각보다는 많이 벌어졌네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한 칸 뛰는 것과 내는 자리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인공지능의 평가를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지금 벌써 100의 승률이 90%가 넘어갔는데 뭐 양 선수가 체감할 정도의 차이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100이 확실히 편한 흐름인 거는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느낄 정도의 실수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쵸. 이 바둑에서 현재 흙의 그나마 실수라고 한다면 이곳을 는수와 중앙을 는수인데 뭐 실수라고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평소에 충분히 선택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실수로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래프는 90%를 넘어갑니다. 이 전체적으로 남자 선수들을 보면 전부 다 실력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끼리 만나면 오히려 초반에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격차가 결코 크지 않죠. 근데 초반에 확실히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일찌감치 승부를 그르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는 초반에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KBF 바둑리그 출전 선수들은 아무래도 본업 자체가 바둑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에 초반 연구량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기에 좀 그런 경우들이 종종
등장하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은 아직까지 도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20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학업이라던가 회사를 다니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공부량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네, 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공부량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바둑은 실전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땐 공부량보다 더 중요한데 더 어려워지죠. 본업이 따로 있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적을 보면은 형들이나 언니들이 성적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미스테리하죠. 네. 그렇다라는 거는 그 예전 당시에 승부를 할 때 정말 경쟁력이 대단했다, 더 치열했다, 지금보다 더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선수들, 그 베테랑 선수들이 남모르게 또 어디선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한 흐름처럼 느껴지기는 하네요. 네. 지금 이수도 웬만해서는 여기 뛰어나오는 수가 1감이었을 텐데 아마 심해솔 선수는 백에게 단순히 이런 곳 눌려가더라도 이 흐름이 좀 너무 답답하다. 답답한 흐름의 연속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한껏 버틴 걸로는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답답하죠. 일단 최대한 집으로 버텨보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흙 전체가 신경 쓰입니다. 주도권을 확실히 백이 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탈출은 가능한가요? 근데 지금 여기 붙여간 수도 부분적으로 좋은 맥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을 치받아가는 수와 이곳을 치받아가는 수가 양곳 모두 듣는 곳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가 치받아져 있으면 이 한 점을 나갈 수가 있고 역시 여기 치받아져 있으면 이곳을 돌파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에 지금은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충분히 가능한 장면입니다. 부분적인 맥점을 잘 찾아가고 있고요. 이런 양곳이 다 선수인데 입구자로 행마를 했다가는 점점 차이가 벌어졌겠죠. 좀 계속해서 시달렸을 텐데 임지혁 선수도 중앙 쪽 계속 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돌립니다. 네, 손을 돌리는 선택을 했는데 백 입장에서는 이곳을 붙여서 정리를 빨리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흙이 이렇게 젖히고 평소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되면야 물론 좋겠지만 지금은 아예 흙이 끊어버리고 단수치고 밀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귀는 당연히 젖히면 흙이 피해는 보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좌변이기 때문에 역시 백이 마음 먹은 대로 정리가 쉽게 되지 않고요. 그렇기에 지금은 정수는 붙이지 말고 이곳을 먼저 젖혀서 흙이 는다면 늘어서 이런 식으로 좀 중앙 쪽에 힘을 실어주는 행마가 보다 정확했습니다. 자, 임지혁 선수가 손을 돌리면서 그래프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백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젖혀갔어요. 네, 젖힌수 부분적으로 가능한 장면인데 지금은 젖힌수로는 여길 그냥 치받아 버리고 백이 응수할 때 이렇게 호구로 네, 나오는 자세가 좀 더 괜찮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교환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흙이 이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교환이거든요. 괜히 좀 약점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도 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젖히는 수 생략하고 단순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괜찮았습니다. 그 치받는 자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호구 치는 자세가 흙도 나오긴 나오네요. 근데 네. 초반이 이렇게 짜이고 나니까 임지혁 선수의 기풍을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파악이 불가능한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부병 바둑이 유리할 때도 기풍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법이 또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임지혁 선수의 스타일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심해솔 선수의 기풍은 확실히 좀 무난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어려운 수를 두지 않고 정말 무난하게 떠올릴 수 있는 수 위주로 대국을 펼쳐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들여다본 수는 오. 부분적으로 악수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곳에 있는 게 이제는 선수로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악수인데 지금 들여다봤다라는 건 여기 뚫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뚫는 거는 자세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정수는 그냥 알기 쉽게 훅으로 지켜두는 게 정수였습니다. 근데 들여다본 이상 뚫겠죠. 이제 와서 훅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어요. 네, 이 교환은 분명 대학수기 때문에 흙이 뚫을 텐데 이 싸움은 자세 자체가 백이 이렇게 위에서 막아버리게 되면 흙이 답답하거든요. 일단 끊어가면서 백도 사활이 걸려야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백의 사활은 걸리지 않는 거죠. 네, 백의 사활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흙이 잡으러 가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끊는 게 선수로 한눈이 나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흙이 이곳을 잇는 거는 백이 단순히 빠지기만 해도 이거는 백이 사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백이 살게 되면 여기 한 방을 당하는 순간 흙이 오히려 다 잡혀버립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라는 거는 백의 사활에 위협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 판단은. 심해솔 선수가 일단 끊어가기는 했는데 같이 싸울 대상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심해솔 선수도 흐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간 것 같거든요. 네. 참 큰 실수를 한 것 같진 않은데 결국 바둑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더더욱 최근 들어서는 바둑 트렌드가 이 판단력을 기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항상 이렇게 바둑을 중계해 드릴 때도 보면은 대국자들이 체감하기에 그렇게까지 큰 실수가 등장하지는 않는데 그래프가 생각보다 많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거는 그 판단 미스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이어지는 건데 선수들은 두면서 그렇게까지 실수를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판단력이 좋지 않아서는 또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조금씩 기분이 안 좋아지면은 언젠간 이렇게 무리하는 수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일단은 심해솔 선수도 다 돌리면서 끊어가기는 했는데 흙의 자세도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을 백에게 허용당하면 이 흑대마의 사활 자체가 걸리기 때문에 흑도 어쩔 수 없이 살아둬야 되고요. 그때를 기다려서 백도 살아두면 됩니다. 근데 이미 이 끊어간 곳이 뭔가를 백을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흑의 형태만 뭉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오히려 백의 형태가 정리된 느낌도 들어요. 네. 자, 확실히 초반 심해솔 선수가 좀 포인트를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흑은 어떤 부분에서 이득을 봐야 될까요? 일단 형세 판단을 먼저 해볼까요? 형세 판단을 해보고 확정가의 차이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0집 정도 보고요. 이 부분도
10집까지 보면 조금 많이 봤을까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을 10집까지 안 보는데 네. 김규리 캐스터님은 몇 집 보시나요? 10집은 일단 절대 못 볼 것 같고. 흑이든 백이든요. 흑이면 또 보실 수도 있죠. 아, 제가 흑이냐 백이냐요? 네. 그건 별로 상관없는데. 보통 아. 욕심쟁이처럼 흑이면 오히려 이곳이 흑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군요. 네, 내 권리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세는 편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흑이든 백이든 다 당했다라고 보고 이 부분 8집 정도 보고요. 그럼 18에 여기 한 5집 정도 본다면 23에 여기가 4집 27에 얼추 30집 정도. 네. 백이 하변일 때가 최소 15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4집 19에 여기 살아두게 되면은 5집 정도. 그러면 24에 여기도 좀 더 있죠, 모양이. 그러면 집으로도 백이 당장 별로 밀리지 않죠. 근데 발전성 차이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 차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 흑이 더 이상 집이 늘어날 만한 공간이 딱히 국면 위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백은 이곳이 15집은 정말 최소치고요. 여기서 또 금방 몇 집이 불어날 것 같고 추후에 이곳을 벌려가기에도 백이 먼저 활용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백의 발전성이 좀 더 괜찮아 보이고요. 그만큼 확실히 지금 현재 백이 편한 국면이 됐습니다. 이게 좀 웃기긴 한데 이렇게 세어봐서 만약에 바둑이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면 좌하기를 다시 10집으로 세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심리의 차이죠. 네. 네. 근데 여기가 조금 정교한 차이가 있었는데 백은 한 칸을 띄어서 지키는 게 정수였어요. 아,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차피 흑은 이어서 정리하거든요. 네. 백이 빠지고 이곳은 나중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백도는 없는 상태죠. 네. 추후에 갈 수도 필요가 없고 5집입니다. 5집에 오히려 밀고 들어가면은 흑집도 한 집 더 깰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실전처럼 정리가 되면 흑이 있더라도 단순히 보더라도 백은 4집이죠. 백집 한 집 줄고 흑집도 한 집이 줄어서 2집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칸을 띄는 게 정수였는데 약간 아쉬운 수가 등장을 했네요. 생각보다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의미가 있는 차이죠. 그리고 백이 그렇게 늘어져 있는 거랑 지금 호구랑 흑의 안형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큰 차이죠. 사실 이런 부분 또 부분 맥에서 많이 등장하는 수인데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는 흑이 젖혀놔도 이 한 점 잡히지 않죠. 손을 돌린다 하더라도 끊을 때 여기가 선수여서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한 칸 뛰는 자리가 좋은 자리였네요. 기억해두면 좋을 만한 맥점인 것 같아요. 네. 실전에 충분히 많이 등장할 만한 모양이다 보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임지혁 선수가 부분적으로는 최선의 수를 선택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백 쪽으로 좀 압도적인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세어봤을 때도 확실히 편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네. 흑이 답답하죠, 지금. 우상 쪽은 흑이 좀 차단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우상 쪽 같은 경우는 이곳을 건너붙이면 언제든지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흑이 먼저 한 수 두는 게 굉장히 큰 한 수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백이 지켜두는 것 또한 두터운 자리죠. 자, 이제 임지혁 선수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데 일단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좌변일대가 형태가 완벽치는 않아서 하나 정리를 해둔다면 무난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흙이 이런 거 젖혀가기만 해도 깔끔한 대처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끊어서 이 한 점 잡아낼 수만 있다면 한 수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느는 거는 백이 여기 늘어버리는 순간 싸움 자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건 흙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끊어서 잡아둔다면 좀 깔끔하겠네요. 자, 정리하기 전에 좀 선수 교환까지 해둡니다. 저희가 이번 시즌 KBF 바둑리그 항상 마지막 부분에 순위표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개인 순위를 보면은 특히 여자 선수들이 언니들이 힘을 많이 냈어요. 네. 이렇게까지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 평소 보유하고 있던 실력 자체가 워낙에 탄탄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냥 랭킹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린 선수들이 랭킹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베테랑 선수들이 오랜만에 아마대에 출전을 한 선수들이 많은 건지 뭐 최근 성적이 확실히 좀 더 어린 선수들이 좋았기 때문에 랭킹이 상위권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실제 그 실력 차이는 전혀 크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자, 현재 임지혁 선수가 심해솔 선수를 상대로 좀 압도적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후 수순 어떻게 정리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임지혁 선수와 심해솔 선수의 11라운드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